그래서 기본적으로 롱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으로 그거 했지만 뭐야? 했지만 4분음표로 뭐 그 다음에 8분음표로 이렇게 이제 리듬을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악보에 기존에 악보에 했던 건 이제 솔로 단음으로 솔 이렇게 했던 걸 솔라시도레미 이렇게 해가지고 2옥타브까지 도로 올라가는 걸 얘기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4분음표로 악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호흡은 뭐 자유롭게 호흡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올라가서 도에서는 사실 한번 쉬었다가 호흡을 해서 내려오셔야 덜 힘드시겠죠. 그렇게 해서 온음표로 한 박을 가지고 이제 스케일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게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8분음표로도 뭐 8박 해가지고 하는 거죠. 스케일로 연습을 그냥 단음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스케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걸 다시 하자면 일단은 저는 솔에서 2옥타브 도까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전체적인 음을 도에서부터 2옥타브 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되든 안 되든 뭐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우리는 멜로디를 연주할 때 그냥 단음으로 연주를 하는 것보다 스케일로 연주를 하죠. 스케일로 이렇게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멜로디를 연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솔 단음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스케일에 옮겨서 음이 바뀌는 걸 옮겨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연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면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하고 호흡하시고 도시라솔 파미레 도시라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둘, 셋, 넷. 도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옵니다. 솔가 셋, 넷. 이해는 하셨죠? 잘은 안 되시지만 이해는 하셨죠? 이게 스케일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케일에서 왜냐하면 기본 이제 솔에서 단음으로 도, 솔, 뭐 솔, 뭐 이렇게 단음으로 하는 거는 조금 쉽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 단음으로 연주를 하는 것보다 음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음이 바뀌는 음들을 가지고 멜로디 연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스케일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C 메이저 스케일로 가지고 이제 하지만 뭐 연습을 하는데 샵 한 개를 넣는다든지 플랫을 한 개를 넣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를 바꿔서 이 스케일을 리듬을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패턴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패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은 제가 세 뒷단원표 그 다음에 세 뒷단원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스케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솔라시 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도 도시라 솔파미레 도시라 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분음표로 이렇게 또 되겠죠. 익숙해지면 16분음표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다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16분음표로 그러면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도시라 솔파미레 도시라 솔 뭐 이렇게 되겠죠. 솔로 해서 2옥타브 도까지만 하는 걸로 기준을 했습니다. 원래는 하려면 전음 스케일을 다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음들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솔까지만 지금 솔에서 2옥타브 도까지만 하는 걸로 지금 시범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스케일을 가지고 스케일을 넣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핑거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리듬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훨씬 더 박자의 기본 박자의 그 리듬을 넣는 부분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곡에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롱톤하고 리듬 패턴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16분음표 쪼개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띠다 띠다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죠. 띠다 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뭐 했던 리듬들을 가지고 리듬을 응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 기본적인 웜업의 어떤 형태이고 리듬 패턴을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넣어서 스케일을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스케일이든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음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롱톤 연습하고 그 다음에 리듬 패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곡을 연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체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멜로디를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것 중에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강약입니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음악을 배우면 뭐 4분의 3박은 강약, 중약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강약약, 중약약, 강약, 중약 뭐 이런 게 강이 있으면 약이 항상 존재를 하는 거고 약이 있으면 강이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소리를 그렇게 낼 것이냐,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리의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크리센도, 데크리센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래하고 말로 표현을 해서 하는 거와 악기로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물고, 색스폰의 경우 마우스피스를 물고 부는 거하고 어떤 기본적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방법론에서는 노래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스폰에 어떻게 보면 색스폰이 말로 하는 표현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악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그 방법론을 조금만 연주하는 부분에 마우스피스를 물고 부는 부분에 살짝만 대입을 시켜주면 쉽게 표현이 그렇게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크리센도, 디크리센도를 이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하죠. 네. 뭐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이걸 악성으로 또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피아노로 보죠. 이걸 이제 포르테. 피아노는 작게, 포르테는 크게. 그래서 크레센도는 어쨌든 점점 이제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의 길이를 한 박이면 한 박이 빵 이렇게 커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 두 박이면 빵 이렇게 커지는 거고, 점점 그 길이만큼 점점 커지는 걸 크레센도, 점점 작아지는 걸 데크레센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마추어한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할 때 이제 좀 더 강약의 표현을 잘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에 따라 이제 얼마 안 되셨구나, 노래를 하는데 뭐 표현하시는데 얼마 구력이 안 되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고 그러시면 그래도 좀 배우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연습하실 때, 곡을 연습을 하실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노래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피아노 작게 내려면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뭐 말로 노래를 할 때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노래를 하려면, 작게 하려면 소리를 작게 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작게 낸다면은 호흡을 적게 쓰고 말소리를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말소리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말소리를 적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하려면 입도 조금 다물어주고 호흡도 적게 쓰고 말소리도 적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소리를 크게 하려면, 그 다음에 소리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도 많이 써야 되고 안에 목구멍도 많이 넓혀서 호흡도 많이 쓰고 입도 크게 벌려서 소리를 굉장히 울림을 크게 줘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노래했을 때의 어떤 그런 방법론이나 색소폰을 불었을 때의 방법론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색소폰은 일정 앙구시어를 구사를 해서 소리를 내게 되죠. 네. 소리를 내게 되는데, 자, 색소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 수업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소리를 적게 낼 수 있죠?
앞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내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홍성이 어떻게 내야 된다고 그래? 적게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김진영 선생님 어떻게 내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내야 됩니까? 작게 피아노로. 호흡을 줄이고 네. 인보약을 갖다가 네. 적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일단 소리를 적게 하려면 호흡이 적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호흡이 적게 나가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말을 적게 하려면은 입을 작게 벌려야 되겠죠. 작게 벌려야 됩니다. 작게 벌려야지만이 말소리가 작게 이렇게 호흡도 적게 나오고 말소리도 적게 나오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 호흡이 많이 나가죠. 호흡이 나가면서 바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색소폰에 말로 노래하는 거하고 똑같이 색소폰도 마찬가지예요. 색소폰은 말뿐만 아니라 리드라는 매개체가 있죠. 리드라는 매개체가 진동을 해서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관을 통해서 소리를 나게 됩니다. 그러면 리드가 크게 떨어주면 안 되겠죠. 리드가 잘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흡을 적게 쓰는 건 적게 낸다고 해가지고 얘가 리드가 잘게 떨리느냐? 잘게 떨릴 수 있나요? 호흡을 적게 낸다고? 잘게 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앙부시어가 긴장도를 약간 주면서 리드가 잘게 떨릴 수 있게끔 진동이 잘게 진동이 될 수 있게끔 긴장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잘게 떨어질 수 있게끔. 그냥 호흡만 적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하는 것 같이 입을 다물고 긴장도를 줘서 호흡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이 리드도 잘게 진동을 하겠죠. 그래야지만이 소리가 적게 납니다. 근데 호흡만 적게 나고 긴장도를 안 주고 바람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리드가 진동을 하려면 입술이 살짝 힘을 줘야 되겠죠. 근데 적당한 긴장도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살짝 리드가 떨어질 수 있을 정도 살짝 갖다 대면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면 이렇게 나겠죠. 이렇게 나겠죠. 그럼 소리는 크고 음정은 플랫돼요. 음정은 낮아져요. 낮은 음정이 나와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긴장도를 안 준 거죠. 음정도 플랫되고 소리도 커지고. 근데 바람을 넣어준 상태에서 점점 커지죠. 적정한 긴장도와 함께 호흡을 적게 준 호흡에서 리드가 잘게 떨어질 수 있는 호흡과 함께 긴장도를 줬을 때 우리가 부드럽게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은 그냥 긴장도를 안 준 상태예요. 앙부시어에 긴장도를. 그래서 마우스피스와 리드가 들어가는 바람 구멍에 우리는 아랫입술에 긴장도를 주어서 적정한 긴장도에 의해서 리드가 진폭을 해서 소리를 발현을 시키게 해줍니다. 그러려면 그 어떤 그 진동의 어떤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낼 때는 부드럽게 내고 좀 더 크게 낼 때는 크게 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연주를 할 때 내가 크게 내고 싶을 때 크게 내고 적게 내고 싶을 때 적게 낼 수 있는 어떤 다이내믹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피아노 한번 최대한 적게 한번 소를 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내볼게요. 작게 한번 한 분씩 이렇게 내볼게요. 누가 적게 내는지 한번 해볼게요. 홍 선생님부터 한번 솔 한번 내볼게요. 솔 적게 한번 내볼게요. 김 선생님 한번 최대한 적게 한번 누가 적게 내는지 네네. 저기보다 적게 내기 한번 적게 선생님 오 예예예 저 여기보다 적게 내려 적게 비슷합니다. 한번 또 내보십시오. 네 적게 네네. 악기 점검 한번 오세요. 악기 문제 있습니다. 마우스 너무 네. 많이 그래서 이해를 하셨죠? 적게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크게 누가 크게 내는지 한번 또 뒤에서 이제 한번 와볼게요. 크게 내려면 충분히 오픈을 시켜줘야 되겠죠. 긴장도를 풀어서 적정한 긴장도를 물론 그게 음정의 관계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지금 음정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최대한 소울 크게 크게 그건 높은 놈이죠. 왜냐하면 마우스피스가 지금 오픈이 작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우스피스를 약간 더 깊이 물어주세요. 높은 놈이네. 너무 세게 불지 말고 솔 그냥 편안하게 긴장도 더 풀고요. 긴장도 더 풀어야 됩니다. 솔 더 크게 내셔야 돼요. 더 크게 내시려면은 더 푸셔야 되고 거기에 좀 더 크게 내시려면 살짝 안으로 더 깊이 누시면은 리드가 좀 더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 진폭이 더 커집니다.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많이 깊이 물으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내시면 크게 내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지금 무시는데 여기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을 푸셔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실 때 여기 안 부셔야 힘이 아니고요. 배심으로 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래 버리면 벌써 여기에서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보이거든요. 힘을 빼시고요. 한번 솔 크게 한번 불러볼게요. 그렇죠. 지금 충분히 이제 푸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푸셨기 때문에 사실 야마 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내기는 좀 힘들어요. 호흡이 적게 들어가는 피스이다 보니까 소리를 크게 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크게 내는 거는 좀 더 깊이를 보통 이제 마우스피스를 무는 깊이를 1cm에서 1.5cm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호흡을 쓰는 거에 따라 리드 세팅이나 마우스피스의 어떤 세팅에서 그거 깊이는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이 적은 마우스피스를 쓰게 되면 당연히 깊이를 많이 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짧게 물면은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호흡이 안 들어가. 크게 내고 싶어도 크게 못 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깊이가 깊어지고요.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피스를 물게 되면 좀 짧게 물게 되죠. 호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리드와 마우스피스의 어떤 조합이 잘 맞았을 때 적정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레센도의 어떤 크게 내는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짧게 내는 부분들이 적정한 긴장도와 함께 호흡을 적게 내면서 적정한 긴장도와 함께 리드가 잘게 떨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내려면은 그만큼 호흡을 세게 부는 게 아니라고요. 호흡을 세게 불어야 크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음정이 많이 높아지고 많이 낮은 음이 됐을 때 2옥탑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생겨요. 호흡을 세게 내는 게 아니고 좀 더 벌려주면, 아니면 아까도 금방도 얘기했지만 좀 긴장도를 풀어서 적정하게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깊이를 조금 더, 마우스피스를 조금 더 깊이 물게 되면은 리드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호흡이 뒤쪽으로 갈수록 리드는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긴장도를 주더라도 충분히 앞에 호흡이 들어가는 오프닝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짧게 문 상태에서 깊이만 살짝 넣어볼게요. 들리시죠? 짧게 물었을 때는 좀 더 소리가 작아지는데 조금만 깊이 물어주면 소리가 왕 커집니다. 그리고 또 짧게 물으면 적게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걸 다이내믹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긴장도를 적정하게 두어서 좀 더 긴장도를 풀어주든지. 이렇게. 들리시죠? 이게 다이내믹의 원리입니다. 크게 내고 적게 내고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긴장도를 주는 곳과 그 다음에 깊이, 호흡. 그래서 세게 무조건 크게 내는 거는, 대출수면 크게 내는 거는 호흡을 가지고 막 세게 밀어붙이려고, 크게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보다 긴장도를 살짝 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살짝 안으로 더 깊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크게 내려면 막 호흡을 세게 불러야 된다고 하고 막 세게 불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쉽게 노래하듯이 색소폰 연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실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노래를 하시잖아요. 막 이쁘게도 불다가 막 또 크게도 불다가 막 흥겹게 잘 부시잖아요. 근데 색소폰만 불면은 경직이 돼가지고 그게 안 돼. 그건 뭐냐면은 그냥 소리로만 그냥 운지로 음만 짚어가지고 소리로만 내려고 해요. 소리가만 나면은 그냥 멜로디가 나오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노래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이쁘게 불고 싶을 때 탁 이게 긴장도 살짝 주면서 호흡도 지키면서 이쁘게 해야 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지르고 싶을 때는 긴장도를 풀고 호흡을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입을 크게 불러 주시면 돼요. 입을 크게 불러 주시고, 적게 낼 때는 입을 적게, 그리고 호흡도 적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셔서 노래를 할 때 그 감정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노래하듯이, 말로 노래하듯이 색소폰도 그렇게 맛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악보에 들어있는 것처럼 5번, 6번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의 어떤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농촌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죠. 요거를 이제 도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전 시간에 그랬지만은 솔에서부터 도까지 할 때 8박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레센도로 하고, 도까지 크레센도로 하고, 내려올 때는 데크레센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시험 모이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리센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데크레센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내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크게 내고 적게 내고를 이렇게 하면서 곡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잊혀진 계절은 뭐 첫 마디를 뭐 표현을 처음부터 뭐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냥 시작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두 마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두 마디를 한 마디는 크리센도, 한 마디는 첫 번째 마디는 크리센도, 두 번째 마디는 데크레센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게 맞고 안 맞고의 기준이 아니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기 전에는 맞고 안 맞고를 자꾸 곡에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해가지고 계속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을 하는 거지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내가 내고 싶은 어떤 상황을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따져봐야 될 얘기이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 연주자마다 연주하는 테크닉이 다 달라요. 그렇죠? 가수도 원곡자가 부르는 거하고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걸 맞고 안 맞고의 원론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대입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그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부러라도 그냥 크고 작고 극단적으로 연습을 해봐도 괜찮아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연습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적게 내고 그다음에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맥스를 또 내고 그다음에 또 적어지고 이게 맞고 안 맞고의 부분을 절대로 따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리시나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네.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다시 시키면 되고요. 그렇게 연습을 권장합니다. 하시길 권장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네. 스케일 연습 할 적에 네네. 1옥타브 도가 있습니까? 네네네. 그 2옥타브 도는 이제 위에서 이럴까?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면 1옥타브 도에서 네네. 저 옥타브 키를 누르면 2옥타브 도가 안 되나요? 되긴 합니다. 근데 엄정적으로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쓰지는 않는데 그래 네네. 그 해보니까 나긴 납니다. 소리가 비슷한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컨트롤이 오히려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리 길게 내니까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게 스케일 진행상 안 맞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엄정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원래 쓰시는 대로 그걸 간혹 뭐 그렇게 쓰려고 하셔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써도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뭐 그걸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쓰지는 않습니다.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쓰시고 안 쓰시고는 이제 선택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그 음계는 네네. 이렇게 옥타브 눌러야 하는데 네네. 굳이 도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네네네.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